안녕하세요. 창작자 별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점을 보기 위해서요. 질문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육하원칙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예로 들어서 한번 점을 봐볼게요. 첫 번째, 누구의 점을 보는가?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헤어졌던 제 여자친구에 대한 점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전 여자친구가 언제를 보는 것이냐? 저는 지금 이 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점을 보실 때는 과거를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디서는 그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볼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말씀드린 그 전 여자친구의 나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점을 볼 방법, 그 구조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카드를 3장을 펼 거야. 과거, 현재, 미래로 볼 거야. 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볼 거야.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이든 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원인, 과정, 결과로 보셔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미리 정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일종의 구조를 정하는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이렇게 볼 거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카드가 그걸 말해줄 것이다. 이걸 약속하고 가는 거죠. 끝으로 왜 보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왜 보겠습니까? 궁금하니까 볼 텐데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또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할 수 있는지, 그래서 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별타로로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카드를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어주시는 것입니다. 카드를 이렇게 섞는 이유는요, 별타로가 카드의 정방향과 역방향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향이 정방향으로 나올지 역방향으로 나올지 알 수 없도록 잘 섞어주시고 힌두 셔플이라는 방식으로 셔플을 해주실 거거든요. 자, 충분히 섞으셨다면 카드를 가볍게 쥐고 천천히 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앞서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서 점을 볼 텐데요.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내가 그냥 느낌이 가거나 혹은 눈길이 가거나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 손길이 머무는 곳에 있는 카드를 뽑으셔도 되고, 사실 어떤 걸 뽑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점수를 행위는 사실상 내가 무엇을 뽑든 그것이 하필 이 순간 이 질문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것이 나올 만한 어떤 필연성을 우리가 이 타로로 읽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이 랜덤하게 펼쳐진 카드 가운데서 왜 하필 내가 그 카드를 뽑았는지 우리는 거기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혹은 들여다봐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뽑으셔도 혹은 내가 잘못 뽑았나 생각하셔도 그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뽑아볼게요. 서론. 자, 이렇게 카드를 뽑으실 때는요, 방향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방금 뽑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어쨌든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유지한 채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방향, 역방향을 구분하는 카드에서 일종의 내가 질서, 어떤 규칙을 부여했는데 이게 뽑을 때마다 달라지면은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어기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뽑은 상태로 한 장씩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요. 카드가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윗부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그 친구의 속마음의 첫 번째 서론에 해당하는 카드는 우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것은 본문인데요. 본문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합니다.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나 이 대상은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만약 질문자가 자신의 꿈이나 일에 대한 점을 보고 있다면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드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질문자가 특정 대상과 사랑이나 이성관계에 관해서 질문했다면 제3자의 등장이나 삼각관계를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우정의 감정이 서론으로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도 좀 연결되어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삼각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카드의 원래 뜻은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펴야겠죠? 본론, 예민한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예민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현재 제가요, 이 상대방을 보고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점, 누가, 전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역시 본문의 첫 번째 줄은 예스냐 노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혹은 중립이냐를 나타내 줍니다. 이 사람이나 이 대상은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 주제나 제가 방금 낸 주제요, 혹은 질문자, 제가 질문했죠, 저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대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 마음에 상처나 불만이 있을 거예요. 만약 질문자와 이 사람이 감정 싸움을 한 일이 있다면 화해와 치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친구의 나에 대한 마음, 결론 카드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여기에 좀, 자, 보겠습니다. 행복.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 대상은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 대상은 이 주제나 질문자를 무척 좋아해요. 이 대상은 이 주제에 대해서 밝고 꾸밈없는 태도로 임하고 있어요. 만약 질문자와 이 대상이 다퉜더라도 곧 화해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서론에서는 좋다고 하고 본론에서는 뭐 좀 뭐 안 좋게 나오고 결론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서론, 본론, 결론을 보기로 했을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선택의 결과,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난 너를 무조건 좋게만 생각해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좋고 또 어떤 부분은 믿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나는 그것들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너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가장 크게 결론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의 감정만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 과정, 결과를 볼 때도 원인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떤 사건의 뿌리를 말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이, 어떤 현상이, 어떤 상황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혹은 나타날 것인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론 카드가 이러한 것을 아울러서 당신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카드를 펴시면 여러분은 제목과 대표적인 본문을 읽게 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별타로를 쓰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본문과 제목을 읽었는데도 난 사실 명확하게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이러실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일 때, 내가 상대방의 속마음이 궁금할 때, 그것을 다시 간추린 것이 여기에 있는, 가운데 있는 너의 마음표입니다. 자, 너의 마음표는요, 내가 점을 보는 그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지금 이 순간을 보기로 했으니까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이상한 상태인지 내 객관적으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해당되는 항목을 쭉 연결해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순전히 점을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 지금 상태가 좋은가, 관계가 서로 건강하고 좀 어떤 충돌은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상태인가, 혹은 나쁜지, 너랑 나랑 지금 싸운 상태인지, 지금 얼굴 못 보고 얼굴 안 보고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상태인지, 헤어졌는지, 또는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뭐 애매한 사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썸인 듯 썸도 아닌 것 같고,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좀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다거나, 그래서 좋은 상태도 또 나쁜 상태라고 하기도 굉장히 좀 어떤 애매한, 그럴 때는 이상할 때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그 친구, 제가 점을 보기로 한 친구는 현재 어떤 상태냐? 이상할 때입니다. 예. 그럼 이상할 때를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당신을 단순한 지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주변 카드를 살펴보라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 본론, 이상할 때. 이 카드는 때때로 나르시시스트를 뜻하므로 이분이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상대방이, 이 친구가. 자, 끝으로 이상할 때. 당신과 당장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이로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키워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별타로를 설명서대로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조각이 있는 것 같다,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하단에 있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살피시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좀 의미를 좀 강하게 나타낼 수 있거나 여러분들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공감을 해주는 단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암시를 하거나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타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빈틈을 최대한 안 놓치는 방식을 쓰려고 이렇게 구조를 짜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3카드를 보셨을 때 그러면 나는 조언이 필요한데, 또 다른 질문을 하셔서 또 다른 카드를 뽑고 이렇게 해서 펼쳐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질문들은 일단락하고,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든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질문을 정하셔서 이렇게 추가 카드, 조언 카드를 펴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방식은 한번 처음에 잘 익혀두고 나면 이렇게 길게 고민하면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마음, 명상만, 준비만 잘 돼 있다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고요. 나는 타로 리딩을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떠한 스프레드나 다른 어떠한 그 기존에 쓰시던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 지금 알려드린 이 방식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섞고 펼치고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읽는지가 그냥 거의 전부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점을 보는 구조를 짜는 거, 어떤 식으로 보면 좀 더 풍부한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더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과 관련돼 있어서 사실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 별타로에 대한 영상 만들어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